네, 카카오뱅크가 어제 또 장중 5만 원이 무너지면서 사상 최저가를 기록한 데 이어서 오늘도 보합권 마감을 지으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리 인상 기조 속에 다른 은행주들은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인데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지는지 정치경제부 문성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문 기자, 네. 카카오뱅크 최근 흐름이 좀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 네. 모습인데 길게 봐도 하락폭이 꽤 깊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어제 5만 원 선이 무너지면서 지난해 8월 상장한 이후 최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한 달 전과 비교하면요, 22%나 넘게 하락한 수치인데요. 오늘도 전일보다 0.1% 하락한 49,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예, 어느새 49,300원까지 내려온 주가인데 지금 다른 은행주들이랑 주가를 비교했을 때 더 하락폭이 깊다라고 느껴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한 달 전과 비교하면요, 이 국내 4대 금융회사들의 주가는 모두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적게는 6%대 중반, 많게는 12%가 넘게 주가가 올랐습니다.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는 현상을 두고 물론 은행 형태는 다르겠지만 은행주로 통합돼서 분류가 되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반적으로요, 금리 인상기에는 은행주들의 주가는 상승세를 나타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수익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예. 한국은행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국내 은행주들의 주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다만 카카오뱅크의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이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인터넷 은행을 은행으로 보기보다는 플랫폼, IT 회사로 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인데요. 예. 카카오뱅크 역시 상장 때 은행보다는 플랫폼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 인상기에 신생 IT 회사들의 주가가 부침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지금 금리 인상 시그널이 짙어지면서 성장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카카오뱅크도 여기와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신생 IT 회사들은요, 시장에서 평가를 받을 때 당장의 가치보다는 미래의 가치를 평가받게 되거든요. 예.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하는데요. 이 주가가 한 주당 수익의 몇 배가 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PER이 높다는 건 주당 순이익에 비해 주식 가격이 높다는 의미고 이른바 고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금리 인상기에는 일반적으로 유동성이 회수되는 시기입니다. 투자자들도 투자 금액 회수에 나서게 되는데 이때 상대적으로 고평가를 받았던 기업들에 투자했던 자금을 먼저 걷어들이는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유동성 회수 시기에 부동산 시장에서 다주택자가 이른바 똘똘한 한 채만 남기고 나머지를 정리하는 것과 비슷한 건데요. 예. 이는 한국 주식시장에서만 나타나는 흐름은 아닙니다. 뉴욕 증시도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한 달간 미국 후불 결제 IT 회사인 어펌의 주가는 26.31% 하락했지만 은행주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가는 같은 기간 12.92%나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카카오뱅크가 좀 고평가를 받아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자금 회수에 나선 거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이해를 해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PER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볼까요? 예. 지난해 4분기 기준 카카오뱅크 PER과 국내 금융회사들의 PER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카카오뱅크의 PER은요, 159.87입니다. 예.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 우리금융과 비교하면 많게는 37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예. 이 국내 금융회사들과 비교할 때 카카오뱅크가 고평가됐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최근 계속 물량을 내놓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도 카카오뱅크 목표 주가를 82,000원에서 52,000원으로 36.5%나 대폭 내렸습니다. 예. 또 투자 의견도 중립에서 매도로 변경한 상황입니다. 지금 금융주랑 카카오뱅크를 비교할 때 고평가된 측면이 있고 또 IT주로 묶이면서 이런 금리 인상 시기에 눌림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현재 리스크가 이뿐만이 아닙니다. 플랫폼 규제도 있고 얼마 전에 이제 윤리성에 대한 문제도 또 불거지면서 시끌시끌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정부와 정치권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플랫폼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예. 여기에 최근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등 경영진 8명이 스톡옵션 900원어치를 한꺼번에 매각하면서 이른바 먹튀 논란도 있었죠.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분명 주가에 일시적으로 악영향을 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들이 주가 하락의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다라는 게 증권가의 공통적인 분석입니다. 지금 시기에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윤호영 이제 카카오뱅크 대표의 리더십이 이 시기에 시험대에 올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이제 지난해 8월 상장했잖아요. 예. 지금까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쭉 잘 성장해왔다. 그랬죠, 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월간 이용자가요, 1,470만 명에 달합니다. 이 대형 시중은행을 모두 앞질렀고 신규 회원 5명 중 1명이 40대 이상일 정도로 이용자 층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부의 가계부채 규제로 주 수익원인 대출에서 제약이 우려되고 있고요. 또 최근 계속 하락하는 주가 부양도 당연히 CEO에게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결국은 기존 은행과 다른 새로운 차별화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인데 윤영 대표의 부담감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 카카오뱅크 이런 하락세가 규제나 리더십 리스크가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다라는 증권가의 분석 유념하시고 또 투자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정치경제부 문성필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